자, 실무수행 평가 3번 결산입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입니다. 단 제시된 자료 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수동결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장기 차입금 내역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에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몇 번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1년 미만인가에 대해서 이제 대체 분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은행 차입금입니다. 만기일은 2026년 4월 30일이며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자, 만기일은 2026년 4월 30일 이거 맞죠? 그래서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경과가 돼야 안 돼요.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년 이내가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은행 차입금은 안 돼요. 그 다음 국민은행 차입금. 2025년 6월 30일로부터 5년간 원금을 균등 상환한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균등 상환이라는 게 25년 6월 말부터 그러니까 1000만원씩 균등 상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회계 처리할 거냐. 5천만원 중에서 전체 5천만원을 다 때려 넣으면 안 돼요. 대체 분계를. 그래서 2025년 6월 말 거는 기간이 6개월 남았고 나머지 거는 1년 초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5천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대체 분계 주셔야 돼요. 자, 이거 이해 잘 해주셔야 돼요. 균등 상환입니다. 전체 상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1000만원만 5년치 쪼개면 1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만 대체 분계를 해주는 거예요. 잘 기억해주시고요. 신한은행 2026년 2월 28일이며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26년이잖아요.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은행 하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12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은행 차입금만 대체 분계해 주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 자, 잠시만요. 장기 차입금 293 이렇게 됩니다. 자, 코드는 국민은행입니다. 자, 다시. 자, 조교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천만원 중에서 5년 균등 상환이고요. 그래서 1000만원만 대체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조교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저는 안 적어도 돼요, 사실 시험 때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한 나머지 4천만원은 아직까지 대체 분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어떻게 돼요? 1000만원만 처리하고 대변에 뭘로 하면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당기에 법인세 등 1,800만원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및 원천징수 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산되어 있다. 사실 결산자료 입력에 클릭하면은 법인세 등이 있긴 있어요. 리스트에. 근데 문제는 선납세금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1번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인세가 1,8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선납세금의 얼마인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선납세금을 알려면은 총계좌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선납세금을 쳐줘요. 자, 얼마? 946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946만 2천원으로 해주면 되고요. 이 필요 없죠? 다시 할게요.
자, 946만 2천원을 여기에 장부에다가 그냥 일반 전표에 넣으면 되고, 나머지 거를 미지급 세금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끝내면 돼요. 끝. 이렇게. 자, 그 다음 3-2번 자, 한번 봅시다. 기말 재고자산 현황입니다. 이 문제를 기말 재고자산 현황을 보려면은 원가랑 현행 대체 원가가 있는데, 현행 대체 원가는 시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가예요. 자, 현행 대체 원가가 시가니까 시가 더 높잖아요. 이거 저가법 유도하는 문제인데, 저가법인 경우에는 원가 금액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가법이 성립이 되는데, 요거는 시가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법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원가금에 넣어주면 돼요. 2,800, 6,800으로 해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자 클릭을 해서 그냥 기말 재고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에 2,800만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800만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말자가 다 모두 제품이 대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 여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자 클릭하고요. 자, 아니요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처분 일자는 25년 3월 31일, 24년 3월 31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 전표 추가 누르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자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대차 차익이 안 뜨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내가 확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 차익이 뜬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냥 조금 확인한 후에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